사독댁 문 앞 뺨 맞는 소리가 들려 문을 열었습니다. 임신 5개월의 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사 사위의 주먹이 또다시 올라갔어요. 시아버지는 옆에서 지켜보며 비웃기만 했습니다. 추석날 딸의 집을 방문한 62세 어머니. 문 밖에서 이 모든 걸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이 어머니가 20년간 빙하 검사로 불렸다는 사실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지배했던 전설이라는 것을. 과연 이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시골 마을. 2024년 9월의 어느 아침, 62세 윤희숙은 여느 때처럼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희숙이네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이곳은 그녀가 5년 전부터 운영하는 작은 카페였죠. 어서 오세요. 희숙의 인사는 늘 그랬듯 따뜻했습니다. 단골 손님인 동네 할머니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커피향이 카페를 가득 채웠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시골 카페 사장님이었죠. 단정한 회색 머리, 부드러운 미소, 앞치마를 두른 모습. 하지만 카운터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는 낡은 검사 배지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 윤희숙. 20년간 그녀를 정의했던 이름이었죠. 빙하 검사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했지만요. 차갑고 냉정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악을 응징했던 전설의 검사. 재벌도 정치인도 그녀 앞에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희숙은 그저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혼자 키운 딸 서아가 유일한 가족이었죠. 오전 10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서아의 목소리였습니다. 45세인 딸은 작년에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전문의와 결혼했죠. 민재혁? 38세에 촉망받는 의사였습니다. 그래, 서아야. 잘 지내니? 희숙은 커피를 내리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의 목소리엔 어딘가 그늘이 있었어요. 응. 엄마, 나 임신했어. 정말? 희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늦은 나이에 첫 임신이라 걱정은 되었지만 손주 소식은 반가웠죠. 5개월이야.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미안하긴. 축하해, 서아야.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임신 소식을 전하는 딸의 목소리가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울먹이는 것 같았습니다. 서아야, 무슨 일 있니? 아니야, 엄마. 그냥 입덧이 심해서. 20년간 수많은 거짓말을 간파했던 희숙의 직감이 발동했습니다. 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추석에 갈게. 재혁이네 집에. 엄마, 안 와도 돼. 왜? 시어머니가 싫어하시니? 그게 아니라. 서아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죠. 남자의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전화 끊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희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커피가 넘쳐 흘렀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방금 들은 목소리는 분명 사위 민재혁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거칠었을까요? 그날 저녁 희숙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남편과의 사진이 가득했죠. 대법관이었던 남편은 1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서아는 30이었어요. 아버지의 빈자리가 컸는지 서아는 한동안 연애도 하지 않았죠. 그러다 작년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대는 서울대병원 의사. 조건은 완벽했지만 희숙은 처음 민재혁을 봤을 때부터 불안했어요. 상견례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민재혁은 확실히 잘생겼고 매너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있었어요. 서아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사랑보다는 소유욕이 느껴졌죠. 시아버지 민영태는 더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이사장이라는 거물, 거만한 태도, 위압적인 말투, 무엇보다 그의 손목에 살짝 보였던 문신 자국이 희숙의 신경을 건드렸어요. 설마, 아니겠지. 희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시절 만났던 수많은 범죄자들이 떠올랐죠. 겉으로는 점잖은 의사, 교수, 사업가였지만 집에서는 폭군이었던 그들. 다음 날 희숙은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성아, 나야. 강태성, 현직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희숙이 직접 키운 후배였죠.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죠? 그래. 부탁이 하나 있는데. 말씀하세요. 서울대병원 민영태 이사장, 민재혁 의사. 조용히 좀 알아봐 줄 수 있니?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내 사위야. 그런데 뭔가 이상해. 알겠습니다. 조사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이틀 후 태성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배님,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희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영태 이사장, 의료 비리 의혹으로 내사 중입니다. 10년 전엔 의료사고 은폐 정황도 있었고요. 아들 민재혁은 폭행 전과가 있습니다. 합의로 무마됐지만 폭행? 네. 3년 전 여자친구를 때렸답니다. 병원 응급실 기록이 있어요. 희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불안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선배님, 따님은 괜찮으신가요? 모르겠어. 그날 밤 희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서아가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일 당장 가봐야겠다. 하지만 서아는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답장도 짧았죠. 엄마, 괜찮아. 걱정 마. 그 괜찮아가 가장 걱정스러웠습니다. 검사 시절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늘 하던 말이었으니까요.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희숙은 결심했습니다. 뭔가 확인해야 했어요. 딸이 정말 괜찮은지 아니면 자신의 직감대로 위험한 상황인지. 카페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검사 배지가 희미하게 빛났어요. 5년 전 은퇴하며 넣어둔 이후 처음 꺼낸 것이었습니다. 빙하 검사. 동료들이 붙여준 별명이 떠올랐습니다. 감정 없이 차갑게 하지만 확실하게 정의를 실현했던 시절.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희숙은 배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대법관 법복을 입은 당당한 모습. 그가 살아있었다면 서아를 지켜줬을 텐데. 여보, 우리 서아가 위험한 것 같아.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어머님이세요? 저 서울대병원 간호사입니다. 희숙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죠? 박서아 씨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보호자 연락처에 어머님이.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희숙은 즉시 카페 문을 닫고 차에 올랐어요. 서울까지 1시간. 그 1시간이 일생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서아야, 제발 무사해라. 엑셀러레이터를 밟는 발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거대한 악과의 싸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잠들어 있던 빙하 검사가 곧 깨어나리라는 것을. 응급실은 추석 연휴라 한산했습니다. 희숙이 도착했을 때
서아는 이미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커튼 너머로 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왼쪽 뺨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죠. 서아야. 희숙이 달려가려는 순간 누군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민재혁이었습니다. 말끔한 의사 가운, 단정한 머리. 겉모습은 완벽한 의사였죠. 하지만 그의 손에는 서아의 머리카락 몇 가닥이 감겨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아가 왜?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임신해서 균형을 잃었나 봅니다. 민재혁의 설명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20년 검사 경력이 말해주고 있었죠. 저 남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뺨에만 멍이 들었다? 희숙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재혁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게 넘어지면서 벽에 부딪혔대요. 서아를 만나게 해줘요. 지금은 안 됩니다. 의사가 진료 중이라. 바로 그때 커튼이 열리고 서아가 나왔습니다. 희숙은 숨이 막혔어요. 딸의 얼굴은 처참했습니다. 왼쪽 뺨에 멍뿐만 아니라 입술도 찢어져 있었고 목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했죠. 엄마. 서아가 희숙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곧 민재혁을 의식한 듯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아, 엄마. 내가 실수한 거야. 그 순간 희숙은 확신했습니다. 딸이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서아야, 집에 가자. 엄마랑 같이. 안 돼요, 어머님. 민재혁이 서아의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그 손에 힘이 들어가자 서아가 움찔했어요. 오늘은 추석이잖아요. 아버지가 기다리십니다. 민재혁의 아버지라는 말에 서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희숙은 서아에게 속삭였습니다. 서아야, 엄마한테 진실을 말해. 재혁이가 때린 거지? 아니야, 엄마. 정말 넘어진 거야. 서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민재혁이 차 키를 꺼냈어요. 어머님도 같이 가시죠. 아버지가 추석 인사드리고 싶어 하셨어요.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희숙은 자신의 차를 두고 민재혁의 벤치에 올랐어요.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민재혁은 운전하며 담배를 피웠고 서아는 조수석에서 창밖만 바라봤죠. 백미러로 본 서아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30분 후 서울 강남의 고급 빌라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멈추자 현관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어서 와. 민영태 이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65세의 거구. 회색 양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위압적이었죠.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희숙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먹이를 노려보는 맹수 같았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추석 차례상치고는 너무 초라했고 무엇보다 음식들이 대부분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서아가 차린 건데 영 엉망이네요. 민영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한 건데. 희숙이 말하려는 순간 민영태가 그녀를 잘랐습니다. 정성? 이게 정성입니까? 명절상도 제대로 못 차리는 며느리를 둔 제 신세가 한심하죠. 분위기가 순식간에 살벌해졌습니다. 아버지, 서아가 임신 중이잖아요. 희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민영태는 코웃음을 쳤어요. 임신? 그게 면제부가 됩니까? 우리 집안 며느리면 그 정도는 해야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아가 차를 따르다가 찻잔을 떨어뜨렸어요. 쨍그랑. 뜨거운 차가 바닥에 쏟아졌고 도자기 파편이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이런 멍청한 년. 민영태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서아에게 다가가 손을 들었어요. 찰싹! 손바닥이 서아의 뺨을 때리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이미 멍들어 있던 왼쪽 뺨이었죠. 서아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아! 그 순간 희숙의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20년간 잠들어 있던 빙하 검사가 깨어나는 순간이었어요. 멈춰! 희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검사 시절 법정을 지배했던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죠. 민영태가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뭐야, 당신이 감히. 하지만 희숙은 이미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낡은 검사 배지였어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20년 전직 부장검사 윤희숙입니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영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민재혁은 담배를 떨어뜨렸어요. 검사? 네, 검사였죠. 빙하 검사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민영태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빙하 검사. 한때 대한민국 재벌들의 악몽이었던 그 이름. 감정 없이 차갑게 하지만 확실하게 악을 단죄했던 전설의 검사. 당신이 그 윤희숙? 민영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10년 전 의료사고 은폐 사건 때 빙하 검사의 수사를 겨우 피해갔던 기억이 있었죠. 희숙은 천천히 서아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딸의 얼굴을 살폈어요. 뺨은 퉁퉁 부어올랐고 입술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이제 괜찮아. 엄마가 왔어. 엄마,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 내 잘못이 아니야. 희숙은 서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민영태를 향해 돌아섰죠. 민영태 이사장, 당신 지금 뭘 한 건지 아십니까? 내 며느리 교육시킨 거요. 교육? 임산부 폭행이 교육입니까? 희숙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한 행동, 형법 제260조 폭행죄, 제257조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임산부 대상 폭행은 가중처벌 대상이죠. 뭐, 당신이 지금 날 고소하겠다는 거요? 민영태가 허세를 부렸지만 그의 목소리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희숙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 전 이지은 양 의료사고 은폐 사건 기억하시죠? 그리고 최근 병원 비자금 조성건도. 민영태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떻게 그걸 제가 은퇴했다고 인맥까지 끊어진 건 아니거든요. 현직 검사들이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바로 그때 민재혁이 나섰습니다. 장모님, 이건 우리 집안 일입니다. 외부인이 참견할. 외부인? 희숙이 민재혁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내 딸을 때린 당신이야말로 이제 남이죠. 그리고 당신 3년 전 여자친구 폭행 사건도 다시 수사받고 싶으신가요? 민재혁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건 합의 돈으로 무마한 게 끝이 아닙니다. 상습 폭행은 가중처벌 대상이에요. 희숙은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서아야. 어디로 가시려고? 민영태가 막아섰습니다. 우선 병원, 그리고 경찰서요. 감히. 당신 우리가 누군지 알아? 민영태가 위협했지만 희숙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압니다. 서울대병원 이사장 민영태. 의료비리와 폭행으로 곧 구속될 사람이죠. 희숙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녹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거실 구석을 가리켰어요. 저기 CCTV도 다 찍혔겠네요. 임산부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민영태와 민재혁이 동시에 CCTV를 쳐다봤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죠. 이제 선택하세요. 희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조용히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내일 아침 뉴스 일면을 장식하시든지. 민영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하지만 그는 결국 길을 비켰습니다. 빙하 검사의 이름이 그만큼 무거웠던 거예요. 희숙은 서아를 데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그녀가 뒤돌아봤어요. 아, 참고로 한 가지 더. 민영태와 민재혁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빙하처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이죠. 각오하시길. 그 말을 끝으로 희숙은 서아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서아가 흐느꼈어요. 엄마, 무서웠어. 알아, 이제 괜찮아. 맨날 때렸어. 시아버지도 재혁이도. 서아의 고백에 희숙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참았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딸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해야 할 때였죠. 밖으로 나오자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추석의 보름달이 낮에도 희미하게 보였어요. 서아야, 이제 시작이야. 무슨 시작? 저 인간들을 단죄할 시작. 희숙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20년간 잠들어 있던 빙하 검사가 완전히 깨어난 순간이었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것을.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날 새벽 5시, 희숙은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5년 전 은퇴식 때 입었던 검은색 정장.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시골 카페 주인이 아니었어요. 빙하 검사 윤희숙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서아는 아직 자고 있었죠. 어젯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지만 서아의 몸 곳곳에는 오래된 멍들이 발견됐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었죠. 혹시 가정폭력을 당하고 계신가요? 서아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전 7시 희숙은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습니다. 정문 경비원이 그녀를 알아봤어요. 윤 부장 검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래요, 잘 지냈죠? 은퇴하신 후로 처음 오시는 거 아닌가요? 희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5년 만에 검찰청 방문. 하지만 이번엔 검사로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어머니로서였죠. 8층 특수부 사무실. 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선배님, 강태성 부장검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42세의 그는 희숙이 직접 키운 후배였죠. 지금은 특수산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태성아, 고맙다. 바쁜데 시간 내줘서. 무슨 말씀을요? 선배님 일이라면 당연하죠. 그런데 태성이 희숙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5년 전과는 달랐어요. 온화했던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져 있었죠. 선배님 설마. 그래, 돌아왔어. 빙하 검사가. 태성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신입검사 시절 희숙과 함께 대기업 회장을 구속시켰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때의 희숙은 정말 무서웠죠. 차갑고 냉정하고 완벽했습니다. 민영태와 민재혁 어디까지 조사했니? 희숙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태성은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파일을 펼치자 수많은 서류와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병원 회계 장부, CCTV 캡처 화면, 그리고 이건. 희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민영태가
어떤 남자와 돈다발을 주고받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저 남자는 김철수, 조직폭력배 두목입니다. 민영태가 병원 재개발 사업에 조폭을 동원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어요. 태성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10년 전 의료사고 은폐 사건입니다. 또 다른 파일이 열렸습니다. 이지은 15세이라는 이름이 적힌 의료 차트였어요. 단순 맹장 수술이었는데 의료진 실수로 장 천공이 일어났습니다. 과다 출혈로 사망했죠. 하지만 민영태는 이를 은폐하고 유족에게 1억을 주고 입막음했습니다. 희숙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15살. 서아보다도 어렸네. 네. 그리고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최소 7건의 의료사고를 은폐했어요.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실례합니다. 강 부장님 손님이. 비서의 말이 끝나기 전에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45세쯤 되어 보이는 여성. 수척한 얼굴에 짙은 다크서클.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강렬했습니다. 이수진입니다. 서울대병원 재무팀장이에요. 이수진이 자기소개를 하자 태성이 놀랐습니다. 병원 내부자가 제 딸이 이지은입니다.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0년 전 의료사고로 죽은 그 아이의 어머니였던 것이죠.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영태가 제 딸을 죽이고도 떳떳하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매일이 지옥이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여기 10년간 모은 자료가 있습니다. 민영태의 모든 비리, 비자금, 의료사고 은폐, 조폭과의 거래, 전부요. 희숙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었지만 그 무게는 산만큼 무거웠어요. 왜 지금 와서? 어제 뉴스를 봤습니다. 이수진이 희숙을 바라봤습니다. 빙하 검사가 돌아왔다고, 민영태 집에서 며느리를 구출했다고, 그 며느리가 검사님 딸이라고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야 민영태를 단죄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구나 싶었어요. 태성이 즉시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수많은 파일들이 떴어요. 엑셀 파일, PDF, 녹음 파일, 동영상. 이건 대박이네요. 태성이 감탄했습니다. 선배님, 이 정도면 민영태를 완전히 끝장낼 수 있습니다. 특경법 위반, 의료법 위반, 살인교사 혐의까지. 하지만 희숙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직이야. 저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녀의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태성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네, 특수산부 강태성입니다. 네, 지금요? 전화를 끄는 태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선배님, 민영태 측 변호사가 왔답니다. 지금 1층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대요. 벌써? 희숙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빠르네. 누구지? 김앤장의 박종욱 변호사입니다. 박종욱. 대한민국 최고의 형사 전문 변호사 중 한 명. 희숙과도 여러 번 맞붙었던 상대였죠. 재밌어지겠는데. 희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가자 고급 양복을 입은 50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오랜만입니다. 윤 검사님. 박종욱이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이제 전직 검사죠. 그리고 당신이 여기 온 이유를 알 것 같네요. 역시 빙하 검사님은 빠르시네요. 박종욱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 의뢰인이 합의를 원합니다. 따님의 치료비와 위자료로 10억을 제시합니다. 10억? 희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딸의 고통이 고작 10억짜리라고? 그럼 20억은 어떻습니까?
제 의뢰인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박 변호사, 희숙이 그를 잘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영화의 냉기를 품고 있었어요. 나를 누구로 보는 거죠? 돈 몇 푼에 눈이 멀 사람으로? 그게 아니라 전에요. 민영태에게 희숙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빙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빙하는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부수고 지나간다고. 박종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검사님, 이건 현명하지 못한 선택입니다. 제 의뢰인이 누구인지 아시잖아요. 서울대병원 이사장이에요. 정치계, 재계, 언론계에 모두 인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님 딸의 미래를 생각하셔야죠. 이 일이 언론에 알려지면 그 순간 희숙의 눈빛이 섬뜩하게 변했습니다.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조언입니다. 조언? 희숙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방금 당신이 한 말 다 녹음됐습니다. 증인 협박, 회유, 사법방해, 변호사 자격 박탈감이네요. 박종욱이 당황했습니다. 그건 윤 검사님도 더 이상 검사가 아니시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희숙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태성이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현직 검사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네요. 그리고 저기 CCTV도 있고. 박종욱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건 함정. 아니요. 정당한 수사 과정입니다. 태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 변호사님, 민영태 이사장은 현재 수사 대상입니다. 변호는 하셔도 되지만 증인 회유는 범죄 행위입니다. 박종욱이 황급히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희숙이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다시 특수부 사무실로 돌아온 희숙은 이수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수진 씨, 증인으로 나설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10년을 기다렸는데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민영태가, 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제 딸은 돌아오지 않지만 최소한 정의는 실현되어야 하니까요. 희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아였습니다. 엄마, 재혁이가 집에 찾아왔어. 서아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문 잠그고 있어. 엄마가 바로 갈게. 희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태성아, 경찰 지원 요청해. 지금 당장? 네, 선배님. 희숙은 달려나갔습니다. 빙하 검사의 첫 번째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희숙이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차 2대가 와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민재혁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서아, 당장 문 열어. 내 아내잖아. 쾅, 쾅, 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희숙이 계단을 뛰어 올라가자 2명의 경찰관이 민재혁을 제지하고 있었죠. 선생님, 진정하십시오. 뭐가 진정해? 내 집인데 왜 못 들어가? 민재혁의 얼굴은 술에 취해 빨갰고 와이셔츠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인정받는 의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민재혁 씨. 희숙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재혁이 돌아봤습니다. 아, 장모님. 딱 좋은 때 오셨네요. 서아 좀 나오라고 해요. 왜 내 딸을 찾는 거죠? 내 아내니까요. 민재혁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알코올 냄새가 진동했죠. 아내, 당신이 때린 아내. 그건 오해라니까요. 서아가 먼저 잘못.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서아가 창백한 얼굴로 나왔어요. 배가 불러온 게 확연히 보였죠. 임신 5개월, 그런 몸으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재혁 씨, 그만 돌아가세요. 서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뭐, 너 지금 나한테. 민재혁이 서아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경찰관이 막아섰어요. 더 이상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접근 금지 명령 아시죠? 접근 금지. 민재혁이 당황했습니다. 희숙이 서류를 꺼내 보였어요. 오늘 아침에 법원에서 발부받았습니다. 100m 이내 접근 금지. 위반 시 즉시 구속이죠. 민재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런,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권리요? 희숙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임산부를 폭행한 당신에게 무슨 권리가 있죠? 형법 제257조 상해죄, 제260조 폭행죄, 그리고 태아에 대한 위험 초래, 최소 징역 3년입니다.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민재혁이 허세를 부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희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태성아. 응, 알았어. 전화를 끄는 희숙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방금 서울대병원에서 CCTV 영상을 확보했답니다. 당신이 병원 복도에서 서아를 밀치는 장면, 주차장에서 머리채를 잡는 장면, 다 찍혔더군요. 민재혁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건 민재혁 씨 동행하셔야겠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어요. 뭐, 체포? 가정폭력 현행범입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합니다. 민재혁이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장모님,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잖아요. 알죠. 희숙의 목소리는 얼음 같았습니다. 곧 구속될 사람이잖아요. 경찰차가 떠난 후 희숙은 서아를 꼭 안았습니다. 서아가 엄마 품에서 흐느꼈어요. 엄마, 무서웠어. 알아, 이제 괜찮아. 집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 테이블에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희숙이 밤새 정리한 증거 자료들이었죠. 엄마, 이게 다 뭐야? 민영태와 민재혁을 단죄할 무기들이야. 희숙이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병원 비리 자료, 의료사고 은폐 증거, 조직폭력배와의 거래 내역.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해? 이수진 씨라고 서울대병원 재무팀장이야. 10년 전 딸을 민영태 때문에 잃었어. 그녀가 10년간 모은 자료야.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죠. 누구세요? 저는 김하늘이라고 합니다. 민재혁의 전 여자친구예요. 희숙과 서아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김하늘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그녀의 왼팔에는 오래된 수술 자국이 보였습니다. 3년 전 민재혁에게 폭행당했던 사람이 저예요.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뉴스를 봤어요. 빙하 검사님이 민재혁과 싸운다고.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USB와 사진들을 꺼냈어요. 이게 뭐죠? 증거예요. 민재혁이 저를 때렸을 때 병원 진단서, 사진들, 그리고 하늘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어요. 민재혁이 저를 협박하는 내용이요. 희숙이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민재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입 열면 너도 끝이야. 내가 의사인 거 알지? 정신병자로 만드는 건 일도 아니야. 섬뜩한 협박이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서아가 물었어요. 무서웠어요. 민재혁 집안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긴 걸 보고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처럼 당하는 사람이 더 나오면 안 되잖아요.
희숙이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기 내줘서 고맙습니다. 증인으로 나설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어요. 그때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50대 여성이었어요. 전박 간호사장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30년 일했어요. 또 다른 증인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민영태의 만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서 왔습니다. 박 간호사장이 들어오자 거실은 점점 사람들로 채워졌어요. 저도 증거가 있어요. 그녀가 꺼낸 것은 수첩이었습니다. 30년간 제가 목격한 민영태의 의료 범죄들을 다 기록해뒀어요. 환자 바꿔치기, 약품 횡령, 불법 수술. 희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환자 바꿔치기요? 네. 부자 환자 대신 가난한 환자를 수술대에 올려 실험하고 사망하면 덮어버렸죠.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오후 3시 희숙의 집은 마치 작전 본부처럼 변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각종 증거들이 정리되고 있었고 노트북에서는 녹음 파일들이 재생되고 있었죠. 이 정도면 희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영태 부자를 완전히 끝낼 수 있어. 그때 태성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압수수색 영장 나왔습니다. 언제 집행하기로? 내일 새벽 6시입니다. 민영태 자택과 병원 동시에요. 희숙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 나도 가겠어. 선배님은 민간인이라 참관인 자격으로. 전화를 끄는 희숙이 모인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서아, 김하늘, 박 간호사장, 그리고 오후에 추가로 찾아온 2명의 피해자들. 여러분, 내일이 결전입니다. 희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10년, 아니, 그보다 더 오래 참아온 분들도 계시죠. 이제 끝낼 때입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7시, 뜻밖의 방문객이 왔어요. 전 최준혁이라고 합니다. 40대 남자였습니다. 서울대병원 행정실장입니다. 민영태의 부하가 왜? 부하였죠. 이제는 아닙니다. 준혁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민영태가 스위스은행에 숨긴 비자금 계좌 정보입니다. 120억이 있어요.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왜 이런 걸? 제 아버지가 민영태 때문에 죽었습니다. 15년 전 민영태의 실수를 덮으려다 희생양이 됐죠. 준혁의 눈에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15년을 기다렸습니다. 복수할 기회를요. 희숙이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이군요. 민영태를 끝내고 싶은.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내일은 새벽이 밝아올 것이었어요. 민영태, 민재요? 희숙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너희가 심판받을 차례야. 그날 밤 희숙은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증인들의 진술을 녹음하고 압수수색에 대비한 리스트를 작성했죠. 새벽 2시 서아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앉아? 곧 잘 거야. 너는? 잠이 안 와서. 서아가 엄마 옆에 앉았어요. 엄마 고마워. 뭐가? 날 구해줘서.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워줘서. 희숙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아니야. 엄마는 항상 제 시간에 와.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달이 떠올랐어요. 내일, 아니 오늘. 드디어 빙하 검사의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새벽 6시 서울대병원. 압수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검찰 수사관 20명이 일제히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민영태는 정문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사님들. 민영태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압수수색을 받는 사람치고는
너무 태연했죠. 희숙은 참관인 자격으로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실에 들어서자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은 열려 있었고 금고는 비어 있었으며 컴퓨터 하드 디스크는 사라진 상태였죠. 이게 태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 치웠어요. 민영태가 뒤에서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대청소를 했거든요. 불필요한 서류들은 모두 폐기했죠. 합법적으로요. 희숙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내부에 첩자가 있었던 것이 분명했어요. 압수수색 정보가 샜던 거죠. 폐기했다고요? 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 지난 서류는 폐기할 수 있잖아요. 민영태의 변호사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김앤장, 태평양, 광장. 대한민국 최고 로펌 변호사 10명이 줄지어 섰어요. 검사님, 영장 범위를 벗어난 수색은 불법입니다. 박종욱 변호사가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저희가 이미 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상황이 역전되고 있었습니다. 희숙이 준비한 증거들이 무력화되는 순간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구시 뉴스였습니다. 서울대병원 민영태 이사장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논란입니다. 전직 검사 출신 장모의 사적 감정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화면에 희숙의 얼굴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 밑에는 빙하 검사, 사위 앙심으로 무리한 고소라는 자막이 떴어요. 이게 무슨... 서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영태가 언론 플레이를 시작한 것이었죠. 주요 언론사 기자들에게 거액을 뿌리고 여론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희숙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정신 나간 할망구. 무고죄로 고소해야 해. 의사를 모함하는 나쁜 년. 악플러들의 전화 테러가 시작됐습니다. 카페 희숙이네도 공격받았어요. 카페 폐업하세요. 딸바보 미친년. 거짓말쟁이. 구글 리뷰에 1점 테러가 쏟아졌습니다. 저녁 7시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선배님, 태성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어요. 수사 중단하라고. 뭐? 민영태가 정치권에 손을 쓴 것 같아요. 장관실에서 직접 전화가 왔답니다. 희숙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거대한 권력의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증인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죄송해요. 못하겠어요. 김하늘이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오늘 집에 깡패들이 찾아왔어요. 가족을 해치겠다고. 박 간호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30년 근무를 하루아침에. 증인들이 모두 겁을 먹고 물러났어요. 이수진만이 남았습니다. 전 물러서지 않아요. 제 딸을 위해서라도. 하지만 다음 날 이수진에게도 위협이 왔습니다. 이수진 씨.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그녀를 둘러쌌어요. 민 이사장님이 만나자고 하십니다. 강제로 끌려간 이수진은 3시간 후에야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미안해요. 저도 못하겠어요. 이수진의 눈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희숙이 홀로 남았습니다. 아무도 그녀 편에 서려 하지 않았어요. 밤 11시 민영태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윤 검사님,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승리감에 차 있었어요. 제가 누군지, 제 힘이 어느 정도인지. 민영태, 딸을 생각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과하고 고소 취하하면 저도 관대하게 넘어가죠. 절대로. 희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그럼 끝까지 가시죠. 대신 민영태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따님이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어요.
임신 중 정신 이상으로 남편을 모함했다고. 제가 의사잖아요. 진단서 하나쯤은. 감히. 24시간 드릴게요. 잘 생각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희숙은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창밖은 캄캄했고 세상 모든 것이 적으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서아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포기할까?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무 힘들어. 엄마까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기 싫어. 희숙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아야, 기억하니? 내가 어렸을 때 아빠가 해준 말. 정의는 때로 늦게 와도 반드시 온다고. 희숙의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는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엔 USB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몰래 준 백업 파일이었죠. 민영태는 이게 있는 줄 몰랐습니다. 민영태가 방심하고 있어. 희숙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그럴 때가 기회야. 화면에 파일들이 떴습니다. 스위스 계좌, 환자 바꿔치기 수술 동영상, 조직 폭력배와의 거래 녹음. 하지만 엄마, 증인이 없잖아. 있어. 희숙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단 한 명, 절대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 전화를 건 상대는 여보세요? 전 MBC 시사 제작팀 PD입니다. 김 PD님? 전 윤희숙입니다. 빙하 검사님, 기다렸습니다. 김 PD는 정의로운 언론인으로 유명했죠. 민영태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종 있습니다. 민영태를 완전히 끝낼 수 있는 장소와 시간만 말씀하세요. 희숙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영태, 내가 먼저 선을 넘었어. 빙하 검사의 진짜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희숙은 혼자 앉아 전략을 짰어요. 민영태의 모든 인맥, 모든 비리, 모든 약점을 분석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악마.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내가 이길 거야. 창밖으로 어둠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희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때가 바로 새벽이 오기 직전이라는 것을, 그리고 곧 민영태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TV를 켜자 여전히 희숙을 비난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희숙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야. 그녀가 결연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모든 걸 뒤집는다. 새벽 4시 희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번호가 없는 전화였어요. 희숙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중요한 전화라는 것을. 여보세요? 저예요. 이수진.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이수진이 분명했습니다. 어제는 죄송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희숙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이수진이 얼마나 큰 공포를 느꼈을지, 민영태의 협박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그런데 사실 제가 숨긴 게 하나 더 있어요. 이수진의 다음 말에 희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영태가 직접 지시한 살인 교사 녹음 파일이요. 희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살인 교사? 15년 전 자신의 의료 실수를 고발하려던 간호사를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전화기 너머로 이수진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그 간호사가 제 친구였어요. 두 사람은 새벽 5시 한강둔치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희숙이 도착했을 때 이수진은 이미 와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밤새 울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죠. 이게 진짜 마지막 카드예요. 이수진이 작은 USB를 건넸습니다.
민영태는 이게 있는 줄도 몰라요. 제가 15년간 숨겨온 거니까. 희숙이 차 안에서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습니다. 음성 파일이 재생되자 민영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 간호사가 입을 열기 전에 처리해. 교통사고로 보이게, 깨끗하게, 그리고 다른 남자의 목소리.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아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희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 교사 증거였어요. 이것만 있으면 민영태를 완전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수진 씨, 이걸 왜 지금까지? 무서웠어요. 제 딸도 잃었는데 저까지 죽을 수는 없었어요. 이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제 민영태가 저를 협박하면서 실수를 했어요. 실수? 제 딸 이지은을 언급했어요. 딸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라고. 이수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악마를 끝내지 않으면 계속 피해자가 나올 거라는 걸. 바로 그때 검은 세단이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희숙과 이수진이 긴장했어요. 하지만 차에서 내린 사람은 김 PD님, MBC 김진호 PD였습니다. 그의 뒤로 카메라맨과 취재팀이 따라왔어요. 윤 검사님, 준비됐습니다. 김 PD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민영태 이사장의 진짜 얼굴을 세상에 공개할 시간이에요. 그들은 즉석에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이수진이 카메라 앞에 섰어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들어 보이며 저는 서울대병원 재무팀장 이수진입니다. 10년 전 제 딸은 민영태의 의료 과실로 죽었고 15년 전 제 친구는 그의 지시로 살해당했습니다. 카메라가 이수진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렌즈에 담겼어요. 오전 7시 또 다른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전 최준혁입니다. 서울대병원 행정실장이었던 그가 다시 돌아온 것이었죠. 어제 민영태가 저를 찾아와서 거액을 제시했어요. 입 다물라고. 하지만 준혁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스위스 계좌 추가 내역, 마약류 불법 유통 증거. 희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판이 다시 뒤집히고 있었어요. 오전 9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박 간호사장이었어요. 해고? 상관없어요. 이제 진실을 말할 때입니다. 1명, 2명, 3명. 포기했던 증인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영태의 협박에 굴복했던 그들이 용기를 낸 것이었죠.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 김하늘도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민재혁에게 폭행당했던 다른 피해자 2명이 함께 있었어요. 오전 11시 희숙은 모든 증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모두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결의가 차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희숙이 일어섰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우리는 모든 걸 폭로합니다. 김 PD가 카메라를 점검하며 말했어요. 생방송으로 나갑니다. 민영태가 막을 수 없도록. 바로 그때 희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영태였어요. 윤 검사님, 마지막 제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50억 드릴게요. 그리고 따님 치료는 제가 최고 의료진으로. 민영태 이사장. 희숙이 글을 잘랐습니다. 오후 2시 뉴스 보세요. 깜짝 선물이 있을 겁니다. 뭐? 당신 지금.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희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15년 전 김 간호사 살인 교사건 기억나시죠? 전화 너머로 민영태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녹음 파일 있습니다. 당신 목소리로 깨끗하게 처리하라고 한 거. 그건 조작이야. 민영태가 발악했지만 희숙은 차분했습니다. 법정에서 감정하면 알겠죠.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방송으로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오 서울대병원 앞 취재진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MBC뿐만 아니라 KBS, SBS, JTBC 모든 방송사가 달려왔습니다. 김 PD가 다른 방송사들에 제보한 것이었죠. 특종입니다. 서울대병원 비리 완전 폭로. 오후 1시 민영태가 황급히 병원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병원 정문은 취재진으로 가득했고 경찰차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살인 교사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영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변호사들이 그를 에워싸고 차로 안내했지만 카메라는 계속 그를 쫓았어요. 오후 1시 30분 희숙은 방송국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서아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이야? 응, 이제 끝이야. 희숙의 눈빛은 20년 전 법정에 섰을 때와 같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흔들림 없는 빙하 검사의 눈빛. 오후 1시 50분. 5분 전입니다. 스태프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희숙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이수진과 다른 증인들도 함께 일어섰습니다. 가시죠. 희숙이 앞장섰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러 스튜디오로 향하는 복도. 희숙의 발걸음은 당당했습니다. 20년 전 법정으로 향하던 그 발걸음처럼, 아니, 그보다 더 확고했습니다. 이번엔 검사가 아니라 어머니로서, 그리고 정의를 갈망하는 모든 피해자들의 대변인으로서. 30초 전 희숙이 스튜디오에 들어섰습니다. 카메라에 빨간 불빛이 켜졌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민영태 부자의 추악한 진실이 온 국민 앞에 드러나는 순간이, 그리고 빙하 검사의 완벽한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이. 오후 2시 정각 MBC 뉴스 특보가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서울대병원 민영태 이사장의 15년간 이어진 범죄 행각이 폭로됐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스튜디오에는 희숙과 이수진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카메라가 그들을 비추자 희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전직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윤희숙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오늘 저는 한 어머니로서, 그리고 정의를 바라는 시민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증거 자료들이 하나씩 공개됐습니다. 스위스 계좌 120억, 의료사고 은폐 7건, 그리고 이제 가장 충격적인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김 간호사가 입을 열기 전에 처리해. 교통사고로 보이게. 민영태의 목소리가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방송국 전화가 폭주했어요. 시청률은 순식간에 15%를 돌파했습니다. 전 국민이 충격에 빠진 것이었죠. 바로 그 시각 민영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그가 발악했지만 변호사들의 표정도 어두웠어요. 이사장님, 이건 변명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박종욱 변호사조차 포기한 표정이었습니다. 방송은 계속됐습니다. 이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어요. 제 딸 이지은은 15살이었습니다. 단순 맹장 수술이었는데 그녀의 증언에 시청자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실시간 댓글이 쏟아졌어요. 살인자다. 의사 자격이 없다. 당장 구속해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검찰총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민영태, 민재혁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시 청구하라. 특수부 전체가 비상체제에 들어갔어요. 태성이 팀을 이끌고 서울대병원으로 출동했습니다. 오후 4시 민영태가 체포됐습니다. 민영태 씨 살인교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민영태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어요. 수십 대의 카메라가 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억울하다. 이건 모함이야. 민영태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민재혁도 체포됐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그는 추가 혐의로 재구속됐어요. 아버지가 시킨 거예요. 전 아무것도. 비겁한 변명이었습니다. 저녁 7시 뉴스. 모든 방송사가 메인 뉴스로 이 사건을 다뤘어요. 서울대병원 민영태 이사장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15년간의 의료비리 드디어 밝혀지다. 빙하 검사의 귀환, 정의는 살아있다. 희숙의 카페 희숙이네로 축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검사님 정말 멋있었어요. 덕분에 정의를 받습니다. 당신이 진짜 영웅입니다. 하루 만에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악플을 달던 사람들이 사과 댓글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언론에 속았어요. 진실을 몰랐습니다. 응원합니다. 이틀 후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영태가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들어왔어요. 불과 며칠 만에 그의 얼굴은 반쪽이 된 것 같았습니다. 허름한 수의를 입은 그의 모습에서 거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죠. 피의자 민영태 혐의를 인정합니까? 판사의 물음에 민영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두 조작입니다. 하지만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증거물 1번 살인교사 녹음 파일입니다. 법정에 민영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깨끗하게 처리해.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증거물 2번부터 47번 스위스 계좌 내역 및 의료사고 은폐 자료입니다.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민영태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이 증거들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기각합니다. 증거는 모두 적법하게 수집됐습니다. 판사의 단호한 판결에 민영태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증인 이수진. 15년 전 제 친구 김미선 간호사가 죽었습니다. 민영태의 지시로요. 그녀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생생했어요. 두 번째 증인 최준혁. 민영태는 조직폭력배와 결탁해 병원 반대 세력을 제거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증인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인 박서아 출석했습니다. 서아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임신 5개월의 몸으로 그녀는 당당히 시아버지와 남편을 마주봤어요. 민영태 씨는 추석날 저를 폭행했습니다. 임신한 저를요. 서아가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민재혁은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말했어요. 3년간 저를 지속적으로 폭행했습니다.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돈을 빼앗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민영태를 바라봤어요. 피의자 할 말 있습니까? 민영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병원을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 살인을 지시했다는 겁니까? 판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영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신문이 끝나고 판사가 결정을 내렸어요. 피의자 민영태, 민재혁의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민영태가 절규했어요. 안 돼. 난 서울대병원 이사장이야. 이럴 수 없어. 하지만 교도관들이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민재혁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서아를 한번 쳐다봤지만 서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희숙이 서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잘했어, 서아야.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아니, 이제 시작이야. 정식 재판이 남았거든. 밖에는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 검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희숙이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정의는 늦게 왔지만 확실하게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진실을 덮을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앞으로 계획은? 정식 재판에서 그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날 밤 희숙의 집. 오랜만에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서아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엄마, 아기 이름 뭐로 할까? 글쎄, 뭐가 좋을까? 정의는 어때? 희숙이 웃었습니다. 그건 너무 무겁지 않을까? 그럼, 희망이는? 그거 좋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창밖으로 겨울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게, 깨끗하게, 마치 모든 것을 정화하는 것처럼. 희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 곱이 넘었어.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정식 재판에서 민영태 부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처벌.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빙하 검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2025년 3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봄비가 촉촉이 내리는 아침, 민영태와 민재혁의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6개월 전 구속심사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어요. 민영태의 지지자들은 사라졌고 대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희숙은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만삭이 된 서아가 있었어요. 임신 9개월,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오전 10시 정각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일어서 주십시오. 민영태와 민재혁이 일어섰습니다. 6개월의 구속 생활은 그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민영태의 백발은 더 하얗게 새었고 한때 당당했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민재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대병원 최연소 과장이라는 타이틀은 이제 없었어요. 의사 면허는 취소됐고 그는 이제 그저 정가자일 뿐이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들어 올렸어요. 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민영태를 살인교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의 죄로 징역 15년에 처한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15년. 민영태의 나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종신형이었어요. 피고인 민재혁을 상습폭행, 상해, 협박 등의 죄로 징역 8년에 처한다. 민재혁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변호사가 부축했지만 그는 거의 쓰러질 듯 했어요. 재판장이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민영태는 의사로서 생명을 구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인을 교사했습니다. 15년간 최소 7명의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습니다. 민영태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피고인 민재혁은 임신한 아내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태아의 생명까지 위협했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중형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끝나고
두 사람은 교도관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민영태가 마지막으로 희숙을 쳐다봤어요. 그의 눈에는 원망 대신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봄비는 그쳤고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희숙에게 다가왔어요. 검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딸의 한을 풀었어요. 이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해방의 눈물이었죠.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 희숙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의를 실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제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희숙은 그들 모두를 안아주었습니다. 2주 후 서아가 출산했습니다. 건강한 딸이었어요. 3.2kg의 예쁜 아기였습니다. 엄마, 이름은 정했어. 서아가 아기를 안고 말했습니다. 희망이, 윤희망. 희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좋은 이름이네.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서아는 엄마 집으로 왔습니다. 이혼 절차는 이미 끝났어요. 민재역이 수감된 상태라 절차는 빨리 진행됐고 양육권은 당연히 서아에게 왔습니다. 위자료는 없었습니다. 민영태 부자의 전 재산이 피해자 배상금으로 나갔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서아는 개의치 않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자유와 평화였으니까요. 4월의 어느 날 희숙의 카페 희숙이네. 오랜만에 단골 손님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사건이 끝난 후 카페는 더욱 번창했어요. 정의로운 검사님의 카페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늘었죠. 사장님, 오늘도 커피 한 잔 주세요. 네, 곧 내려드릴게요. 희숙이 커피를 내리는 동안 서아가 아기를 안고 카페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창가였어요. 희망이는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참 예쁜 아기네요. 손님 한 분이 말했습니다. 우리 손녀예요. 희숙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새로운 이사장 체제로 개편됐습니다. 투명한 경영과 환자 중심 의료를 약속했는데요. 민영태가 구속된 후 병원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비리에 연루된 의사들은 모두 해임됐고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왔어요. 이수진도 복직했습니다. 이제는 재무팀장이 아닌 감사실장으로 병원의 투명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된 거죠. 저녁 무렵 희숙은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15년 만에 찾는 편안한 마음이었어요. 여보, 이제야 다 끝났어요. 묘비 앞에서 희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아도 구했고 정의도 실현했어요. 당신이 늘 말했던 것처럼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왔어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묘소 주변에 벚꽃이 흩날렸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보, 손녀가 생겼어요. 희망이라고 정말 예쁘답니다. 희숙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희숙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선배님, 태성입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다음 주에 검찰청에서 공로상 수여식이 있습니다. 선배님께 특별 공로상을 드리기로 했어요. 희숙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고맙지만 사양할게. 선배님, 난 이미 충분한 상을 받았어. 딸과 손녀의 평화로운 일상, 그것보다 큰 상이 어디 있겠니? 전화를 끄는 희숙은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서는 서아가 희망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어요. 엄마 왔어? 응. 희망이 배고팠구나. 희숙이 손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폭력과 거짓이 없는 세상에서 자랄 거라고,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에서. 밤이 깊어갔습니다. 희숙은 일기장을 펼쳤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2025년 4월 15일. 오늘로 모든 싸움이 끝났다.
빙하 검사는 이제 다시 잠들 수 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시 깨어날 것이다. 정의를 위해, 진실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일기장을 덮은 희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밤의 달이 환하게 떠 있었어요. 추석 때 그 차가웠던 달과는 달랐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빛이었죠. 희숙은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서아와 희망이는 안방에서 잠들었어요. 집안에는 평화로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희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닌 소박하지만 따뜻한 일상. 그것이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것을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TV에서는 밤 11시 뉴스가 시작됐어요.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의료비리 사건의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어머니의 용기가 거대한 악을 무너뜨린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희숙이 TV를 껐습니다. 이제는 뉴스도 필요 없었어요. 정의는 이미 실현됐고 평화는 찾아왔으니까요. 창밖으로 봄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럽게 조용하게 모든 상처를 씻어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긴 싸움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작은 생명과 함께 정의가 승리한 세상에서